네, 지금 언론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일부 평론가들 수준이었는데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고 사령부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유럽에서도 이제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대통령이나 이제 국무부 장관이 핵전쟁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국의 미국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핵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핵전쟁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전쟁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무기에 따라서요, 전략 핵전쟁과 전술 핵전쟁으로 나눠집니다. 전략 핵전쟁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거죠. 하나의 미사일에 이제 3, 400명을 죽일 수 있는 수소폭탄이 최대 10개 이상 탑재됩니다. 이 미사일을 이제 마지막에 순간에 마지막 대기권에 진입할 마지막 순간에 유도장치에서 워싱턴이나 뭐 뉴욕 이런 복수의 도시를 조준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사일 한 발로 영국 같은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략 핵무기 전쟁은 첫 번째는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의 보복 능력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핵전쟁이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전략 핵무기를 대량으로 발사하는 겁니다. 적의 그 보복 능력을 전멸시킨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적의 핵무기를 모두 다 첫 번째 공격에서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발이라도 살아남아서 보복을 받으면 의미가 없죠. 러시아가 영국을 패망시켜서 예를 들어 영국을 가라앉힌 하더라도 영국에게 모스크바에 핵탄두 한 발을 맞아서 모스크바에 3, 400만 명이 죽는다면 러시아의 승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발사한다. 즉 한두 발 발사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냉전 시기에 미국이 소련에 핵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는 것으로 탐지된 적이 있지만 이 핵전쟁 개념에서는 미친 짓이기 때문에 소련의 방위사령부가 상부에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전쟁, 전면적인 핵전쟁, 퍼스트 스트라이크는 대량 전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에 의해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한두 발로 이러한 핵전쟁, 전면 핵전쟁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보복입니다. 적의 대규모 전략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나의 전략 핵무기를 생존시켜서 이것을 대량으로 보복하는 겁니다. 나의 전략 핵무기를 최대한 생존시키려면 보복 능력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핵무기를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상에서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심해에서는 잠수함 발사체, 상공에서는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실전에 배치하는 3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전략 폭격이다 그러면은 공중에 그죠? 공중에 왜냐하면 지상에 있으면은 공격으로 지상에 있는 전략 폭격기가 모두 다 파괴되겠죠. 그래서 전략 폭격기를 이제 일단 상공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활주로에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출동 체제를 갖추고 세 번째로는 비밀리에 경납고에다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실전에 배치하는 물량의 약 3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각각 2만 5천 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일반화됨으로써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핵무장 국가들은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사실상 전략 핵전쟁을 포기했다는 거죠. 핵무기가 평화를 보장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전술 핵무기 전쟁은 핵탄두를 발사하는 대포, 곡사포 이런 거겠죠. 대포와
100km 내외의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이나 그다음에 선박, 항공모함이겠죠. 항공모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핵지뢰, 핵어뢰 등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폭발력이 다양한데요. 전반적으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것의 10분의 1에서 10배다. 핵무기가 가장 확산됐던 1980년대 말 기준으로 미국은 이제 이러한 전술 핵무기들을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배치됐고요. 그래서 유럽에만 해도 이제 3,700발 정도가 있었고요. 이 중에는 이제 대포, 곡사포에서 발사하는 것도 1,500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미국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한국에도 핵 포탄이 200발,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등이 있었고 핵지뢰도 있었다는 겁니다. 핵지뢰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술핵 개념, 왜냐면 전술핵은 마치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1982년에 전쟁 개념을 바꾸는데요. 지리한 그 소모전이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교훈삼아서 이제 공군과 육군의 강력한 화력을 강조하는 전격전인 공지전. 공지전은 이제 육군과 공군을 동원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공해전도 있겠죠.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근접 전투에서는 이제 공지전이겠고 원격 전투에서는 공해전이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그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팀스피드 훈련에도 이러한 공시적 개념이 도입됐다. 바로 그래서 이제 북이 팀스피드 훈련에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사이에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전역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상대방에 따른 핵전쟁의 종류입니다. 먼저 비핵 국가에 대한 핵전쟁. 미국이 이제 그 소련의 참전 전에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일본에 2차례 폭격을 했죠.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할 경우에 미군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토 상륙을 하지 않으면서 이 일본에 항복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까 말한 공지전이 있죠. 공지전, 공해전. 공해전이 더 가깝겠네요. 육군을 동원하지 않고 해군과 공군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와 같이 비핵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핵전쟁을 한 것을 목격한 이제 소련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이제 개발했고요. 미국이 냉전 시기에 북과 같은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 공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건 다 이제 비밀 자료가 해제돼서 나온 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이 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 지금 현재처럼 된 거고요. 미국은 그 핵 계획을 발표하는 데 핵태세 보고를 합니다. NPR이라고. 이것들의 변화 과정을 보면 미국과 우방에 대한 이 재래식 전면전, 생화학 무기 공격 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오바마 시절이겠죠. 2000년대 이후에는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전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전쟁을 하면 비핵 국가가 대응해서 북의 상황을 보듯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핵의 비핵화를 때문에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전쟁을 포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시대에 와서는 이 변화된 NPR이 전부 다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요점만 따르면 이제 그 결정적인 상황에 미국과 동맹의 결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핵 공격을 상정한 것. 과거에는 이제 비핵 국가에 대한 핵 무기 포기를 공식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안이 삭제했다는 거죠.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무력도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냉전이 붕괴되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굳이 비핵 국가를 상대로 전면적인 핵전쟁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역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적인 핵 공격이 아니라 수도의 지휘부나 병참지대, 상징적인 곳에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왜? 러시아의 그 재래식 그 무기
능력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죠. 재래식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엄청난 무기를 공수하면서 이미 그 무기만으로 친다면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공격으로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술핵 무기의 사용의 유혹을 계속 느끼고 있다. 미국은 이제 과거나 현재 자신의 동맹에게 특히 한국과 일본이죠.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우산 정책을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니들 북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니들은 핵무기 개발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북이 니들을 공격하면 우리가 핵무기로 북을 공격할 테니까. 이렇게 이제 핵동맹을 맺은 거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이 런던과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이 이 런던과 파리를 핵,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이 이에 대항하여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공격을 한다면 러시아 역시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에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핵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핵무장 국가에 대한 핵전쟁, 전면적인 핵전쟁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발의 보복을 당하더라도 대도시 자체가 사라진다. 전술핵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술핵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 때문에 반복되고 더 강한 폭발력으로 나아가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래서 북의 그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일부 이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 핵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전쟁은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전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평화를 만들려는 그러한 것들이 한 거지. 전쟁에서 이긴다는 핵전쟁에서 이긴다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다. 승자도 패자도 다 사실상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